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밤사이에 태풍이 지나갔네요. 큰 피해가 없길 바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계되는 태풍의 피해 규모 또 금액 점점 커지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저희가 다른 건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지켜드리고 복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여러분들에게 수익 큰 도움 드릴 오늘의 아주 좋은 종목 또 들고 왔으니까요. 큰 기대 갖고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일단 시장 상황 좀 잠시 둘러보면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양대 시장 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훈풍이 좀 불어와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디스플레이 필름 시장의 탑픽.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3,631.82% 상승. 굉장히 대단한 수치를 갖고 있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안 와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종목을 알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 아셔야 되겠죠? 저희가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짚어드립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개해 드릴 텐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나 이런 방법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주식비기, 종목명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지만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근심에 쌓여있게 하는 그 종목,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함께 해주세요.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는 백사부와 함께하죠. 백종국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부님, 어제의 사부님과 오늘의 사부님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백신을 좀 맞았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운이 좋게 조금 일찍 맞았는데요. 백신에 대해서 맞아서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맞아봤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백신 잘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강까지 챙기고 있는 백사부와 함께 우리는 수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비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백사부와 함께 주식비기 살펴보는 날인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식비기 풀어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갑갑하게 만들고 있는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비기를 좀 풀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시장 상황 크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대 시장 모두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다수의 섹터들도 함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이 함께 좀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의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사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강한 매도세에 이어서 어제와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오후장 막판에는 조금 상승분을 반납한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기는 당연히 좋은 종목들이 싸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오늘도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강하게 매수를 좀 들어왔었는데요.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매도로 마감이 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순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수급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월요일과 오늘을 한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할 것 없이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오후장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에 상당히 부담이 됐었던 게 외국인 매도세였는데 오늘 외국인들 이제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조금씩 더 키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비기 정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비기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디스플레이 부품. 네, 오늘의 종목 일단 힌트는 디스플레이 부품입니다. 디스플레이 부품도 상당히 많은 분야들이 있죠. 오늘의 종목은 그중에서도 또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장 기업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업체는 MC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제품 말고도 사실 많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필름 및 플레이트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터치 스크린용 메탈 메쉬 솔루션, 거기다 멀티코팅 필름, 그리고 자동차 및 건물용 윈도우 필름, 교통 안전용 제기 반사 시트, 이 제품들을 현재 주요 제품으로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기술 사업인 금융업 서비스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군을 하나하나 모두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가장 매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바로 핵심인 부분은 바로 광학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께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광학 필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글쎄요, 광학 필름이 빛을 내는 건가요? 네, 거의 비슷하게 맞추기는 했는데요. 광학 필름을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OLED와 LCD의 좀 차이점부터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시 MC님께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OLED와 LCD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보기만 했지. 네, 사실 차이점은... 제품 같은 거 TV 제품이나 스마트폰을 할 때 OLED가 들어간다, LCD가 들어간다는 그러한 부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O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LCD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LCD 뒤에는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게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백라이트 유닛과 디스플레이 화면이 합쳐지는 게 바로 LC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은 양시장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OLED와 LCD를 비교를 해봤을 때 LCD는 뒤에 백라이트 유닛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께 부분에서 당연히 OLED가 좀 얇습니다. 거기다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품까지 만들 수 있고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OLED 화질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전기가 OLED가 더 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특징만 한번 살펴보자면 OLED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OLED와 LCD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MC님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현재 OLED와 LCD 시장이 나눠져 있을까요? 글쎄요. 보통 어떤 제품군이 서로 이렇게 시장을 양분할 때는 가격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OLED가 사실 장점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OLED 시장과 LCD, 현재 디스플레이는 두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LCD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얇아지고 OLED에 비해서 화질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광학필름이 어떤 걸 하는지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광학필름은 LCD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에 꼭 필요한 부품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라이트 유닛에서 발생하는 광 손실을 최소화하고 광 특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게 바로 광학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CD가 혼자서는 빛을 내지 못하니까 뒤에 백라이트 유닛을 통해서 빛을 내는데 네, 그 빛이 셀수록 당연히 LCD 화질도 높아질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도움이 되는 게 광학필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만들고는 핵심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광학필름을 이 회사가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광학필름 같은 경우 현재 최근 LCD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원가 절감과 경박화, 슬림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백라이트 유닛이 두께 부분이나 얇게, 작게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게 광학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사실 원가 절감입니다. OLED와 비교를 했을 때 LCD의 장점은 사실 가격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장점을 더 특화시키는 게 바로 광학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LCD 시장에서는 이 광학필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회사는 광학필름 시장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현재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광학필름 업계 최초로 마이크로 렌즈 타입의 복합 광학필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충분히 광학필름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뛰어난 품질과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간 2억 달러 수준의 수출을 현재 이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매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TV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TV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TV 중에서도 프리미엄 TV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갈 돈이 좀 이제 절약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왕이면 TV 좋은 걸로 좀 바꿔보자 하시는 분들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화질 그리고 고화질의 프리미엄급 TV를 상당히 선호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프리미엄 TV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LCD, 분명히 OLED 시장도 프리미엄급 TV는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LCD도 분명히 프리미엄급 TV가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이 광학필름이 들어가는 화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분명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미엄 TV 시장의 성장은 광학필름 시장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납품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시장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아진 만큼 매출 성장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회사는 신제품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다시 한번 이뤄내고 있고요. 생산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비중이 쏠
쏠리지 않게 훌륭한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매우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그 실적을 증명을 했고요. 2분기에도 분명히 그 실적을 증명한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국내에선 이미 충분한 성장성을 확인을 하고 기술력도 확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외 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는 충분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과 일본 등 해외 매출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 27%였다면 현재는 32%로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국내에선 성장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LG전자라는 막강한 두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면 해외에서는 굉장히 높은 고성장의 매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현재 실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하반기에도 그러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러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출의 확장성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출의 확장성은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 부분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광학필름을 하는 회사치고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슈나 고객사의 긴급 대응으로 인해서 물류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신제품에 대한 수율 불안정까지 있으면서 사실 광학필름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이슈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 수율 또한 최고조에 현재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두 가지 모두에서 매우 좋은 성장을 가져가는 게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사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포인트를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학필름 말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매우 좋은 계열사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성장성을 또 하나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열사의 주력 제품인 노이즈 필터 매출 같은 경우에 현재 전년 동기 대비로 2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윈도우 필름 매출 같은 경우에도 2배 가까이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제품 외에도 8K 디스플레이 소재 및 5G 통신 소재까지 이 회사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큰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기대치를 좀 부여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 회사 마지막으로 신사업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터치 패널까지 현재 개발하고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광학필름으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현재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디스플레이에서는 충분한 기술력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터치 패널에서도 충분한 성공 가능성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광학필름에 더해 터치 패널 그리고 계열사들의 매출까지 합쳐진다면 실적 부분에서는 흠을 잡을 데 없는 그러한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 포인트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가 온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 종목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을 확보를 해놓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특히나 중국이나 일본, 자국의 제품들을 선호하는 이 시장들에서 이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는지 오늘의 종목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종목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종목인지 살펴봤고요. 재무제표도 둘러봐야 되겠죠. 이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장 영업이익 3,631.82%.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지금 3,000%, 대단한데요. 자,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2장 일단 실적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상당히 안정성을 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년 대비로 매출액은 40.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TV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회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광학필름의 매출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실적을 좀 이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1분기에도 2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을 조금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C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2분기 실적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매출 같은 경우에 1,1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67%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31%나 증가를 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매출 성장도 상당히 좋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영업이익 개선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2분기의 실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러한 수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3분기 실적에도 4분기 실적에도 그러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재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20년에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아직 1분기와 2분기 1분기와 2분기 상반기밖에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자산 부분에서 매우 좋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작년을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채 비율에서는 조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터치 패널과 같은 여러 가지 신사업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현재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이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부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본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채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중요한 현금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봤는데 1분기 상반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금액 자체도 사실 적은 부분은 아니고요. 상당히 큰 금액이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좋게 나왔을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실제 영업으로는 당연히 수익을 가져가는데요. 이 부분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재고 자산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업황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재고 자산을 많이 쌓아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매우 좋은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재고를 좀 쌓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마이너스가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어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하반기에 갔을 때 현금 흐름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투자 활동 많이 상반기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활동으로 마이너스의 금액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최근에 부채 비중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빚이 조금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은 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부채 비율을 보자면 크게 문제가 되는 비중은 아닙니다. 제가 100%가 좀 넘었을 때는 이 회사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만 보더라도 100%가 넘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채 비율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진 않고는 있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계속 100% 밑에서 있는 네,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부채 비율을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무리를 하면서 좀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 가용 한도 내에서 좀 투자를 적절하게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1,566%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부채 같은 경우에 크게 상관할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올해 상반기까지 한번 보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EPS 증가율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좀 나눠진 건데요. 일단 3분기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작년 3분기에 53% 증가를 했고 4분기에 53%에서 더해서 48%, 다시 40%, 또다시 40% 이렇게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눈여겨볼 것은 바로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낮게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BPS를 한번 살펴보면 8,331원이나 됩니다. 현재 주가 가격대가 거의 4,000원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PBR로 봤을 때 거의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망하더라도 자산 가치로는 거의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사고 망해라라고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망할 지금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 유보율을 상봉 본다면 사실 망할 이유도 전혀 없고 상당히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 3.78배, 작년 같은 경우에 3.78배 정도고요. 올해의 또 예상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없는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 현재 4배에서 5배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는 건데요. 충분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을 한 4년만 지나게 된다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 P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종목인데요. 당연히 이 종목 지금 사시면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싼 종목입니다. 네. 자, 증권사도 아직 주목하지 않은 오늘의 이 종목. 일단 뭐 재무제표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좋은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게 오늘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빨리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 벌써 신청 남겨주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확인해 봤고요. 차트도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장 실적 반등. 자, 실적 반등이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종목 일단 상당히 좋은 모습들, 뭐 성장성이라던가 안정성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트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차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주봉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이 회사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19년까지는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 부분 2019년부터 반등을 보이기는 했지만 2019년까지만 보자면 여전히 실적의 부진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정직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2019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실적 부분을 설명드릴 때 작년에 몇 분기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렇게 2분기였나요? 3분기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3분기부터 반등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실적의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도 그대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봉상으로 보면 여전히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기간 동안 현재 박스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3분기부터 매우 좋은 실적을 보여준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올해 1분기, 2분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박스권을 돌파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스권 돌파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밸류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박스권 돌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주봉상으로 좀 길게 장대 음봉이 좀 나온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정해 놓은 박스권 상단 5,000원 가격은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재 주봉상으로는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권 돌파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 하단에 정확하게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봉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온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봉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사실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추세를 이어진다면 분명히 주봉상으로 형성이 되었던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지수가 좀 밀리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세선을 좀 하향 이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 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밸류는 사실 말이 안 될 정도로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추세 안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추세는 깨지더라도 현재 박스권 하단은 아직까지 지지 라인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추세를 깨진 부분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나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지 라인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라인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고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박스 상단 하단 아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봉상으로 박스 상단 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의 추세는 좀 깨져 있지만 일봉상으로 깨져 있지만 지지라인 박스 하단의 지지라인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박스 상단까지 돌파를 하면서 강한 추세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 조정,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우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종목이 이러한 종목이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리면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잡아야 되겠죠. 뭐 기회가 금방 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목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장 여러분 혼자 가게 두지 않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많은 분들 벌써 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자,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이 보이네요. 환영합니다. 자,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의 종목 또 뭔지 궁금하다, 기대된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 종목 일단 뭐 실적이라든가 갖고 있는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어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손짓까지 해주고 있으니까 이 손짓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신청 남겨주고 계시네요. 오늘 빠르게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밍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대창 들고 계시네요. 2,690원에 29%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도와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대창이 시장이 좀 같이 내려가면서 같이 좀 주가가 흘러내렸었던 것 같네요. 오늘은 조금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수가보다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창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창 같은 경우 일단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분명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을 드리자면 일단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랑 조금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창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상반기만 봤을 때 42.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452%나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09억 원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84억 원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미 작년에 실적의 거의 2배가 되는 실적을 상반기에 달성한 회사가 바로 대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자면 61선과 12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현재 만들어서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61선과 121선을 모두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안 좋은 모습이 분명히 맞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500원대 라인에 현재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매물대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저는 이 매물대는 충분히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홀딩하고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전고점 라인인 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대창은 3,000원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고점 라인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000원 라인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는 따로 제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다리셨다가 수익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대창 체크해 봤습니다. 대창이 지난주에 좀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힘들었다 보니까 같이 좀 주저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창 자체 상황이 나빠졌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부님도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목표가 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빨강맛 님이신데요. YBM넷 9,558원에 2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YBM넷 지금 손실이 조금 크실 것 같아요. 현재 7,400원 구간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YBM넷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도 차트 보시면 아마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면 60일선과 120일선이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요. 사실 주가가 밀리면서 이 종목 역시 60일선과 120일선이 현재 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 이평선인 5일선, 11일선, 20일선이 60일선을 하향 돌파를 했고 현재 120일선도 하향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사실 데드크로스가 나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YBM 넷 같은 경우에도 재무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을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더라도 1분기만 보더라도 매출은 26%, 분명히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000원 라인에서는 일단 종목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상승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창과는 다르게 조금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9,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절 라인은 따로 제시를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YBM넷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 자원인 거잖아요. 그걸 좀 지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YBM넷 9,000원 선 왔을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 좀 정리해 보는 거, 덜어내 보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다른 종목으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YBM넷 함께 체크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방리나 님이 아주스틸 들고 계시네요. 아주스틸 38,45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주스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주스틸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한번 상담을 드렸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 20% 정도면 사실 다른 종목이라면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 미만으로 좀 제시를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사실 일봉상으로는 3거래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일선조차도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분봉만으로밖에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손절 라인은 3만 원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이 일단 깨지게 된다면 어느 가격대까지 사실 내려갈지 예상하기가 힘든 종목이 바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짧게 3만 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3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매수가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장한 첫날 38,000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8,000원을 터치하면 강하게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을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낫고요. 신규 상장 종목 정확한 밸류를 따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기간을 두고 좀 넓게 보신 다음에 이평선이라든지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구축된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러한 종목 들어가실 때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스틸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이 참 새내기 주들이 증시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 작년에 참 많이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좀 기대감을 높게 가지는 그 마음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새내기 주들이 뭐 정확한 차트들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다 보니까 대응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도 20%라는 비중이 다른 종목들에서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닐 수도 있지만 신규 상장 종목에서 대응하기에는 조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아주스틸 손절 대응 3만 원 선에서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목표가 38,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보다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좀 손실을 덜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스틸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박재영 님이 아모레퍼시픽 들고 계신데요. 26만 6천 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아모레퍼시픽 매수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로 봤을 때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 패턴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61선과 121선을 깨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가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좀 가져갔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캔들상으로 오늘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고 봐도 될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시점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표가 현재 61선과 121선이 있는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25만 원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현재 반등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제가 21만 원으로 조금 짧게 드리겠는데요.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종목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지금 진입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손절 대응 21만 원 선, 이 손절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손절 대응 21만 원 선에서 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함께 체크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닉네임이 제발님이신데요. CIS 14,509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CIS 지금 13,550원대로 내려가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CIS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CIS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지를 않은 종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후에 다시 조정을 받을까? 아닙니다. 이러한 종목이 더 강하게 상승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61선과 현재 121선 그리고 21선이 현재 좀 겹쳐 있는데요. 이 부분을 현재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11선이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121선이라는 지지 라인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선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장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자면 저는 1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요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면 목표가는 제가 16,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리면 현재 매물대가 있는 11,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CIS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굉장히 근심 걱정 가득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일단 상황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 16,000원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대응은 11,00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IS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시간이 또 금세 다 지나가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좀 채택되지 못하신 분들 내일 한번 다시 기회를 노려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해봤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전에 오늘의 주식비기 정말 세세하게 하나씩 다 살펴봤었는데요. 자, 우리 사부님 가시기 전에 요점 정리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광학 필름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작년부터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실적 1분기 그리고 2분기에서 충분히 보여졌고요. 하반기에도 기대를 해도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PBR 같은 경우에 0.5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4배에서 5배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과하게 조정을 받은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강하게 그리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 상당히 조정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늘의 종목 더더욱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온 종목이거든요. 자, 오늘의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